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8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과 욕망이 교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74세가 되던 해 저는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은퇴하던 날 제 손에 남은 것은 퇴직금 4천만 원이 전부였죠. 젊은 시절 고객들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모두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결코 욕심이 아닌 냉철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4천만 원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임식에서 은행 지점장이 김 부장님, 앞으로도 돈 관리 잘하세요라고 덕담을 건넬 때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은행 창구에서 38년 동안 지켜봐 온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위기, 대응 능력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객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단타나 테마주 같은 위험한 투기는 결국 투박한 욕심일 뿐이며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쌓아온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단 하나의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에만 투자하라. 이 원칙에 따라 저는 삼성전자, 신한지주, 한국전력처럼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던 초우량주들을 선별했습니다. 저는 이제 차트를 들여다보는 대신 오직 기업의 배당 지급 기록과 재무제표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한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적이고 냉정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아내 이정숙은 노후 자금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현실적이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저의 결정에 걱정이 컸죠. 여보, 4천만 원 가지고 위험하게 주식이라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라고 아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 투자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시간에 투자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38년 금융 경력과 확고한 생존 원칙이 담긴 4천만 원의 종잣돈은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흥분하면 반드시 떠난다는 저의 철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의 투자는 시작부터 이미 38년의 경험이 담긴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제가 세운 원칙만을 따르며 느린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오직 위기에도 이자를 제대로 주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재무 상태와 배당만 확인하는 것이었죠. 주변의 투자 카페 지인들 조연 그룹은 저의 이런 방식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테마주나 급등주를 쫓으며 단타로 몇십 %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연 68%라는 보수적인 수익을 낼 때 그들은 저에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답답하다. 차트도 안 보고 어떻게 돈을 버냐.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조롱했습니다. 투자 카페 지인은 저를 찾아와 다들 치고 빠지는데 김 부장님 방식으로는 돈이 안 된다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이정숙도 처음에는 남편의 느린 투자 속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남들은 금방 부자 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느려요? 라며 아내는 저의 안정성 우선주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조롱과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자는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저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시간을 굳게 믿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우량 기업들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며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비웃음과 달리 저의 원칙이 장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저의 냉철하고 원칙적인 투자 철학이 대중의 요행을 바라는 욕심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돈은 흥분하면 떠난다는 저의 철학을 매 순간 되새겼습니다. 저는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제가 정한 원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의 배당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38년 금융 경험을 통해 얻은 생존의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시간이 저의 편에 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인고의 시간은 저의 투자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비난 대신 오직 숫자가 말해주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조롱과 아내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배당 재투자와 원칙이라는 두 기둥에 의지하여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제가 정한 원칙은 단단했습니다. 차트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배당 지급 기록만을 확인하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연 68% 수익에 머물 때 급등주를 쫓아다니던 투자 카페 지인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거나 감정적인 투자로 인해 스스로 시장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들의 유행을 바라던 투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저의 연 68%라는 꾸준한 수익은 배당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발생시키며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직 시간이라는 동력원을 이용하여 자산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느린 투자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위기에 강한지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과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 규모를 보며 아내의 불안감은 점차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4천만 원의 종잣돈을 4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자산으로 불려냈습니다. 이때 은행 PB가 저에게 연락하여 고액 자산가 관리 서비스를 제안하며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고 저는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돈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40억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제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이 단타나 유행이 아닌 38년간의 경험과 원칙을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낸 결과임을 아내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투자는 방향이며 수익이 아니라 시간을 믿었다는 저의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10년의 인고 끝에 저는 배당과 복리라는 시간의 마법을 통해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흥분하면 떠난다는 저의 철학을 잊지 않고 저는 또 다른 10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고독한 투자가 결국 가장 큰 승리였음을 확신했습니다. 40억 원으로 불어난 저의 자산은 다시 배당과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더욱 폭발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성공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차트 대신 기업의 배당 기록과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돈은 흥분하면 떠난다는 저의 철학은 시장의 과열과 광풍 속에서도
저의 냉정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또 다른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자산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20년이 지난 현재 저는 마침내 18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38년의 경험과 20년의 인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 앞에서 감격했지만 흥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냐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언제나 수익이 아니라 시간을 믿었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거 저를 비웃던 투자 카페 지인은 뒤늦게 저를 찾아와 자신의 투자 실패를 후회하며 저의 원칙을 배우고 싶다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타나 유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시간의 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이제 저의 투자가 옳았음을 확신하며 저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4천만 원에서 180억 원이 되기까지의 20년은 저의 38년, 은행 경력과 확고한 원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 20년이야말로 투자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고 최종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저는 180억 원이라는 자산뿐만 아니라 돈과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은 금융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공이 결코 운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을 통해 저의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온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180억 원의 자산가가 된 후 저는 손자 김도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그의 눈빛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상징 같았습니다. 손자는 단타와 급등주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동안 고수한 연 68%의 수익률과 느리고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했죠. 손자 김도윤은 저에게 할아버지 방식으로는 부자 되는 게 너무 느리다고 솔직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투자는 결코 스피드가 아니라 원칙과 시간임을 강조하며 저의 투자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배당 재투자의 힘과 복리가 만들어내는 마법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막대한 자산 규모는 인정했지만 느린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손자에게 남편의 투자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했는지 경험을 통해 설명하며 중재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투자 철학 충돌은 저의 냉철한 원칙이 현 시대 젊은이들의 욕심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 욕심이 아닌 생존과 시간임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손자가 저의 180억 자산보다 20년간 지켜온 그 원칙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손자 김도윤은 할아버지인 저의 조언을 듣고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추천에 따라 소액의 자금으로 단타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초보자에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작은 손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심리적인 불안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타 투자가 가져다주는 위험성과 스트레스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비로소 제가 말했던 투자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손실을 본 후 다시 저를 찾아와
불안한 마음과 실패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자 김도윤은 왜 할아버지 원칙대로 해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자신의 성급함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손절매와 배당 재투자의 원칙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며 투자의 진정한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자에게 투자는 스피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방향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손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뻐하며 저의 투자 철학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자가 투자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인내와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자는 저의 180억 원 자산보다 제가 20년간 지켜온 그 원칙의 가치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써 다음 세대에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간의 힘이라는 투자의 진리를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손자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원칙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18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은행원 시절의 겸손함과 원칙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수익이 아니라 시간을 믿었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합니다. 투자는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수단을 넘어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해준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 20년이라는 세월이야말로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통해 주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모임 회원 엑스트라들은 저에게 노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비결을 묻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가 곧 진정한 활력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손자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 함께 평온하고 풍요로운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성공은 38년 동안 지켜본 수많은 고객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 덕분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자산의 증식이 아닌 제가 세운 원칙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굳건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74세의 나이에 돈과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은 진정한 금융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결국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38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관찰하며 얻은 귀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저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투자자가 되었고 이것이 180억을 만든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겸손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습니다. 저의 4천만 원 투자가 180억 원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배당 재투자와 시간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시장의 흥분이나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기에서도 이자를 제대로 주는 기업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을 20년간 굳건히 지켰습니다. 저는 은퇴 후 찾아온 손자에게 투자는 돈을 빨리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내 이정숙은 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당신이 그때 원칙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과 감사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익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익은 돈이 아닌 38년 동안 금융의 욕망 속에서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차트 대신 재무제표를 보며 느리지만 확고한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모든 투자자에게 욕심을 버리고 원칙과 시간을 믿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좇지 않고 돈이 나를 좇게 만든 진정한 투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남의 돈을 관리하던 은행원이 자신의 삶을 걸고 증명한 투자의 최종 교과서입니다.